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전립선 질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리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제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중간에 이탈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너무 바빴죠. 그래서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더욱더 그랬고요. 자,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이겁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 중에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자, 이 아미노산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그러면 어떤 물질이 생기냐면 페닐아세틸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그런데 이 물질이 심혈관 질환, 예를 들면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높인다는, 그 발병률을 많이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더불어서 이 페닐아세틸글루타민, 이게 어디 많이 있다고요?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는데 그때 생기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혈액 안에 농도가 아주 높아지면 전립선 암의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함께 나왔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면 미생물에 관한 여행이에요. 특히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관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자, 인간 유전자보다 미생물 유전자가 질병을 예측할 가능성,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거든요. 요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이에요. 물론 전립선 암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당뇨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등 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이건데요. 우리에게 이제 유익함을 주는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장내 미생물, 이들이 뭘 먹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식이섬유를, 그러니까 섬유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를 먹고 사는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연쇄적으로 이 미생물들이 이제 식이섬유를 먹고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이섬유를 분해하고 나서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균들이 또 있어요. 미생물들이 또 있다고. 얘네들도 같이 줄어들겠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이섬유 찌꺼기는 여러분의 장 세포가 또 먹고 살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밭에 퇴비를 주지 않으면 그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겠죠. 먹을 것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지렁이도 못 살고 땅강아지도 못 살고, 그러면 식물들은 잘 살까요? 전혀.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몸의 생태계도 마찬가지, 장의 생태계도 식이섬유가 많아야, 이 퇴비에 해당되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장내 미생물도 건강해지고 장세포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치매,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전립선 질환 등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전립선 이야기 할 거니까 전립선에 좋은 약초가 뭐예요? 이렇게 너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전립선에 좋은 약초도 중요한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이 생태계가 좋아져서 전립선 암에 덜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들, 이런 논문들도
나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자인데, 이제 약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식이섬유만 많이 섭취할 거면 배추 많이 먹고, 뭐, 시금치 많이 먹고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약초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립선에 좋으면서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약초가 뭘까? 이제 이겁니다. 주인공은 질경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질경이는 아실 텐데 이 질경이가요. 오늘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렇습니다. 이 질경이 씨앗을 차전자라고 그래요. 차전자. 이 차전자 추출물이 비만도 예방하고 고지혈증 그리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혈당도 내려준다. 뭐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이런 논문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 논문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질경이 씨앗, 이걸 차전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차전자도 많이 드시고요. 질경이 그 이파리 있잖아요. 이것도 나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서두 얘기한 대로 그 씨앗에도 마찬가지고 잎에도 마찬가지고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도 막아주고 전립선 암을 포함해서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도 치료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지혈증, 고혈압 다 낮출 수 있는 거죠. 이게 식이섬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차전자, 질경이 씨앗은 원래 역할이 뭐냐? 원래 효과가 뭐냐? 이뇨제입니다. 이뇨를 시켜요.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염, 요도염, 신장염 등등에 좋다고요. 그리고 요로 결석, 신장 결석 있을 때 사용했던 약이에요. 더불어서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배우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차전자는 전립선의 염증 또는 비대 때문에 소변이 막 자주 마렵거나 아니면 뭐 잘 못 누거나 이런 증상에 쓰는 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전자 하나만으로 써도 되고 다른 약초하고 같이 겸해서 써도 되는데 만성이라면 보통의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만성이잖아요. 만성이라면 차전자를 한 번에 몇 g을 복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12g. 물론 12g 이상 복용해도 돼요. 12에서 20g 이렇게 복용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처방 중에 육미지황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 못해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육미지황환이라는 처방에 이 차전자 12g을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결론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여러분의 장이 건강해지고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이 전립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약초 중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질경이가 섬유질이 많다는 거죠. 씨앗도 마찬가지, 잎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질경이는 이뇨도 시켜주고 염증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자, 그래서 전립선염을 또는 비대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려면 섬유질 많이 섭취하자. 그 중에서 질경이를 많이 섭취하자. 씨앗을 많이 섭취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예약된 손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 잘 잡으셨죠? 결론은 섬유질입니다. 그리고 질경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